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식시장이 미국의 0.5% 금리 인하에 따라 반응하는 첫날이 되겠습니다. 좀 과열처럼 느껴질 정도로 상당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 조금 걱정이 오히려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 지금 나스닥 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술주들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오르고 있고요. S&P 500은 오히려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볼 부분은 오늘의 이제 주인공이냐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애플입니다. 왜 애플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애플은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하다가 지금 벌금도 맞고 막 난리도 났어요. 뭐 20조? 벌금을 20조라고 뭐 하던데, 아무튼 어찌됐건 그런 걸 떠나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강한 회사냐, 그리고 이제 아이폰 16이죠. 16을 발표를 하고 나서 애플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고점이 이게 아마 전고점이 아니라 아마 그냥 올타임 하이일 것 같아요. 예, 근데 거의 다 왔다. 야, 역시 대단하다 라는 느낌이고요. 일단은 뭐 애플이라는 주식을 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단하다,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저력이구나. 저도 이번에 아이폰 16을 사려고 하고 있는데요. 뭐 아직 뭐 저렴하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좀 대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핸드폰 바꿔야 될 시기에 제가 아이폰 11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1, 12, 13, 14, 15, 16, 네 번째 4년. 한 1년에 하나씩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면은 뭐 4년을 거의 썼네요. 한 3, 4년 쓴 것 같은데. 어찌됐건 애플이 이렇게 강하게 오르고 있는 이유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지금 금리 인하에 따른 기술주 상승에 힘입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애플이구나, 시총 1위의 애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의 상승은 사실 뭐 굳이 뭐 제가 얘기할 그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애플은 지금 엄청난 그 벌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상승,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애플은 사실상은 자사주를 매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성장하는 회사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주주들을 배려하는, 주주들의 어떤 주가 상승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참 잘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또 두 번째 주인공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고점 논란이 많아서 좀 이제 이렇게 고점을 낮추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도 여기서 형성을 했다가 이제 들고 올라가는 부분인데, 오늘의 상승이 왜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명확하게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뭐 차트상에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꺾이고 있는 부분, 이 꺾임이 제가 봤을 땐 이 200일선인데, 이 200일선까지 꺾인다라고 하면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엔비디아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엔비디아를 많이 갖고 있다라기보다 엔비디아를 엄청 싸게 샀습니다. 진짜 거의 10불대 아마 제가 갖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 되게 오래전에 사서 계속 갖고 있는 부분인데, 뭐 별 수 없다. 뭐 내가 잘했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잘 될 것 같아서 운 좋게 샀는데 그냥 걔가 그렇게 잘 올라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엔비디아는 뭐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AI 칩을 만드는 독보적인 회사죠. GPU를 만드는 독보적인 회사고, 이 회사가 어디에 발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더 엔비디아는 지금 뭐 그렇게 움직임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약간 박스권의 느낌도 나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고점에서 내려올 때 상당히 이렇게 매물이 털리는 게 보이죠. 여기도 털리는 것도 보이고 여기도 상당히 털리고요. 이런 큰 음봉들, 이런 거 되게 안 좋은 건데 뭐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또 크게 오르는 게
야, 테슬라 무슨 일인가요? 이런 차트 아주 좋죠. 제가 좋아하는 차트기도 하고, 이렇게 다 지지하면서 매물을 다 소화해주면서 올라가는 건데, 야, 이때 엄청나게 큰 음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메꾸고 올라가 주네요. 테슬라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테슬라는 지금 상당히 위에서 400불까지 갔었던 그런 회사인데 내려온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승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상승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런 상승 요렇게 됐다가 이렇게 한번 훑고 지나가 주면서 뭔가 선들을 끌고 올라가 주는 어떤 이런 상승, 저는 괜찮다라고 느껴집니다. 테슬라를 좀 더 살 걸 그랬네요. 아쉽네요. 아무튼 뭐 기본적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요게 이제 그 볼리저 밴드의 중간값이거든요. 중간값. 그러니까 뭐 보통은 볼린저 밴드의 중간값이 보통은 21선 정도 됩니다. 근데 21선을 잘 지지하면서 가고 있고요. 이때 내려왔을 때도 잘 지지를 해줬고 버텨주고 있고, 사실상 저는 이제 이 51선, 요게 51선이거든요. 예, 단기 어떤 그런 뭔가 추세를 나타내주는 그런 선인데, 이 선이 약간 꺾이기는 했으나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들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볼린저 밴드, 이게 빨강선이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인데 이렇게 모여졌잖아요. 지금 모여진 상태에서 위를 타고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강한 상승의 어떤 추세인데 과연 계속해서 지켜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매도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오늘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44불까지 모르겠습니다. 44불까지 갈지 알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요때 샀으면 좋았을걸.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뚫어야 할 어떤 그런 가장 큰 벽 중에 하나가 아닌가. 딱 봐도 요 박스권으로 보이죠. 요 박스권에 상당히 매물이 있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워렌 버핏이 팔았기 때문에 저도 팔 겁니다. 왜냐? 워렌 버핏이 사라 그래서 샀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팔았기 때문에 저도 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승, 뭐 전고점까지는 안 보고 한 요 정도 선까지만 가도 매도할 예정입니다. 은행주, 금리가 떨어지면 은행주가 좋냐 나쁘냐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이 뭐 수익을 많이 보니까 좋고, 금리가 떨어지면 뭐 은행들이 뭐 부실 기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부실률이 낮아져 가지고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건 그냥 얘기예요. 그런 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탄탄한 회사들이 더 잘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구글 같은 경우는 차트가 깨졌었네요. 차트가 깨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근데 이렇게 차트가 깨졌을 때 좋지 않아요. 이거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200일선을 깬다라는 건 상당히 좋지 않은 어떤 퍼포먼스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시 200일선에 오거나 아니면 지금 이 51선이 상당히 꺾여 있잖아요. 이 51선이 상당히 꺾여 있는 이 상황에서는 매수하기 좀 애매하다. 얘가 다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아간다 라고 할 때쯤 200일선을 뚫고 갈 때, 그때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구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하락세가 가파르다. 이럴 땐 못 산다 느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와, 진짜 이거 마이크로소프트로 월봉, 이거 연봉 너무 주봉 같은 걸로 보거나 월봉 같은 걸로 보면 진짜 무서워요. 이게 왜 이거밖에 안 나오냐. 아무튼 일봉으로 해서 좀 땡겨볼까요? 네, 올라가는 거 보면 이제 무섭죠. 진짜. 이거보다 더 낮을 때 그냥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회사다. 뭐 잘하냐 못하냐를 물어볼 건 아닙니다. 사실 감히 제가 무슨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영업을 잘하냐, 일을 잘하냐,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은 다 재무제표 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할 때 이렇게 재무제표들을 보고 하는데 미국 주식을 할 때는 재무제표 물론 봐야죠. 당연히 봐야 되는데 이미 유튜브에서 다 보고 다 분석해서 주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제표 그거 볼 줄도 모르면서 그걸 굳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468불의 고점에서 385불까지 떨어졌었던 상황입니다. 거의 100불이 떨어졌던 상황인데 이걸 딛고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아직은 저는 모르겠어요. 요 아까도 구글이랑 비슷한데 이 51선이 급하게 꺾였거든요. 왜 꺾였냐? 얘 때문에 꺾인 거예요. 이렇게 급락했던 것 때문에 꺾인 건데 과연 얘를 다시 돌리려면 얼마나 많은 상승이 있어야 얘를 돌릴까요? 지금 중간값 21선은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막 급하게 올라가는 건 좋지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이지만 이 상승은 길게 갈 수 있는 상승일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직 모르겠다라는 느낌입니다. 애증의 디즈니도 한번 볼까요? 야 진짜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파. 이 디즈니는 이렇게 일봉이 아니라 주봉으로 봐야 되는데요. 일단 고점은 187불이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요. 와 진짜 뭐 주봉으로 봤을 때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띄우기는 했는데 아직 모르겠다라는 거고 주봉 봤을 때 51선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 좋은 모습이에요. 드디어 조금씩은 올라가는구나 라는 느낌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너무나 센 하락이죠. 너무나 센 하락. 123불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와 뭐 이런 회사 같은 게 여기 이렇게 점프한 구간 있잖아요. 이런 점프하는 구간이 거의 없어요. 이거 뭐야 이거? 모르겠어요. 이런 거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단기적인 반등, 데드캣 바운스나 아니면 이렇게 뭐 고점을 들어가는 어떤 그런 정도, 요렇게 들어가는 정도로 보랬는데 어찌 됐건 저는 디즈니는 제 원금 지금 엄청난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데 원금이 오면 팔 겁니다. 어느 정도 손절할 수 있는 값만 와도 팔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매집을 시작했던 파이자. 좋아요. 아주 잘 제가 원했던 대로 제가 이때 딱 요때도 샀고 요때도 샀는데 딱딱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 때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찍어줄 수 있을 텐데 제가 딱 28불인 약간 제 매수가였던 걸로 같은데 뭐 좋은 움직임, 아주 좋은 움직임, 바닥에서 아주 좋은 움직임이고요. 이렇게 돌아서 얘가 이렇게 돌아서 가고 얘가 이렇게 돌려면 이 형광색 선이 이렇게 돌아줘야 돼요. 근데 지금 도는 아주 초입 단계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이다. 25불이 절 저점이었는데 못 잡아요. 이때 어떻게 잡아요? 못 잡습니다. 요 정도에서 잡아도 괜찮다. 사실상 이 200일선 돌 때 요럴 때 잡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28불에서 30불 사이 요 값에서 잡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파이자가 어떤 회사냐? 전 세계 가장 큰 의료 제약 바이오 회사입니다. TSMC 오늘 움직임 좋네요. TSMC 움직임이 참 TSMC 요즘에 유튜브에 고양이 막 이러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TSMC를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제발 힘 좀 내라. 왜 이렇게 미끄러지냐. 누가 봐도 파란색이 많죠. 네, 누가 봐도 파란색이 많아요. 진짜 뭐 올라가면 빼버리고 이러는 회사인데 뭐 어찌됐건 갈팡질팡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오긴 합니다. 뭐 이 회사가 나쁘냐? 전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근데 꾸역꾸역 올라가죠. 원래 제가 이때쯤 추매를 더 했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회사이긴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치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전고점까지 가려면 뭔가 필요한데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부분이고요. S&P는 S&P 500의 지수는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0.29%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S&P 500 그 ETF거든요. ETF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왜일까요, 도대체? 뭘까요?
그다음에 뭐 TLT, TLT 움직임 좀 아쉽네요. 아니 왜 장기물이 왜 빠지는 거지 도대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금리가 내리였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계속 올라가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샀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퀘스천입니다. 하지만 뭐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는데 오늘 하루 빠지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TLT의 매도 시점은 요 정도 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 정도 선. 큰 욕심은 내지 않습니다. 와, TQQQ. 제 친구가 TQQQ를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와, 진짜 뭐 오늘 하루에만 도대체 얼마를 버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암튼 이렇게 잘 지지하고 가. 오히려 TQQQ가 더 이 선에 어떤 그런 차트 상에 봤을 땐 더 좋게 보이네요. 하지만 저는 레버리지가 있는 거 많이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좀 그래요. QLD도 마찬가지고요. 야, 진짜 야수의 심장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속슬입니다. 반도체들을 모아놓은 ETF 곱하기 3배짜리고요. 야, 빠져나오는 거 보이시죠? 70불에서 한 방에 25불까지 떨어지는, 야, 진짜 야수의 심장. 여기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힘이 약하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멀었다. 얘가 돌아서 가려면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애들은 또 올라갈 때 보세요. 여기 보면 올라갈 때 무식하게 올라갑니다. 막 쫙쫙 뻗어서 올라가죠. 이렇게 쫙쫙 뽑아서 올라가는 거. 이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심장이, 나는 되게 심장벽이 두껍다 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라고 해서 뭐 이 이제 AI를 가지고 이제 뭐 제약 바이오 쪽에 이제 접목시키는 그런 회사인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엔비디아 젠슨 황께서 이 회사의 지분을 상당히 들고 계시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보면 이런 거 딱 보기 좋은 차트인데, 51선을 계속해서 튕기고 내려오고 튕기고 내려오고 하고 있잖아요. 즉 이 회사는 아직 올라갈 준비가 안 된 회사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벽, 이게 51선일 수도 있고 61선일 수도 있고 101선일 수도 있고 201선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이런 벽에 부딪혀서 내려온다라는 건 이 회사는 아직 힘이 없다. 이걸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또 최근에 핫했던 팔란티어입니다. 더 사놓을걸. 아쉽네요. 딱 여기가 매물대였죠. 매물대였고 튀어 갔고 조정받고 이거 물량 털면서 다시 올라가는. 야, 이거는 더 잡기 힘들어 보이네요. 더 잡기 힘들어 보이고, 요때 샀어야 되는 주식인 거예요. 요때 샀어야 되는 주식이고, 지금은 못 잡는다. 지금은 뭐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왜냐, 이거 샀다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떨어지길 바라야 되는데 이때 샀어야 돼요. 이때 딱 이때 샀어야 됩니다. 이때 샀어야 정상이었다.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벅셔 해스웨이 같은 경우도 조금 최근에 조정 받았었죠. 조정 받았다가 그래도 끌고 올라간다. 벅셔 해스웨이 언제 샀어야 되냐라고 물으시면 오늘이 제일 쌉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말 어마어마한 주식이죠. 진짜 이때 많이 샀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2배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가장 돋보이는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애플입니다. 애플의 이 강한 상승. 애플의 강한 상승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와, 이렇게까지 엄청난 벌금과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폰 16이 지금 예매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건 역시나 애플은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좀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은 금리를 내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상을 받는 시장이다.
근데 이 내린 금리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앞으로 뭐 나스닥 쪽, 그러니까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 금리가 낮으면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의 잔치냐?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꼭 이렇게 금리를 빅스텝이죠. 0.5%를 내리면 뭐 미국 파월 의장이 바보도 아니고 그냥 막 내리지 않습니다. 왜 내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고요. 이렇게 빅스텝까지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땐 트럼프가 많이 화가 날 것 같은 느낌. 뭐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뭐 일본 차트는 여기서 볼 수가 없구나. 볼 수가 없네요. 일본에 지금 저도 S&P 500이랑 그다음에 저기 나스닥이랑 그다음에 저 장기 채권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 그냥 움직임이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엔화가 지금 한 930원 정도 하니까요. 제가 한 880, 890 정도의 엔화를 매수를 해서 사놨었는데 그냥 뭐 그렇다 라고는 정도입니다. 뭐가 엄청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렇다. 일단 아마존을 안 봤네요. 아마존 좋아요. 의외 그 조용히 소리 없이 강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꾸준히 가고 있고 잘 지탱하면서 가고 있고 아마존 네 좋네요. 200불이 올타임 하이였는데 190불까지 간 거 보면 정말 조용히 잘 올라가고 있다. 알아서 잘 하겠죠. 제가 왜 이렇게 특정 주식들을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제가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거는 저도 잘 몰라요. 예. 그리고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 하루 종일 이걸 볼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맘 편히 투자할 수 있는 초거대형 주식들에 투자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합니다. 별로 큰 그게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계속 사줘라. 언젠간 오르겠지 이 생각으로 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리 0.5% 인하 미국 시장의 빅스텝이죠. 빅스텝으로 내려온 그 금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시장에 대해서 오늘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고맙습니다.